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강현빈입니다. 네, 저는 PPT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눈이랑 입, 손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일어나겠지만 굳이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좋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글로 쓰다 보면 그 이야기에는 분명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에게 있어 아주 뿌리 깊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점을 생각하려 해도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그런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팔뜨기 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은 정면을 쳐다보지만 다른 쪽 눈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는 형태의 사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약간 손해가 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웹툰에서 좀 굉장히 어리버리하거나 멍청한, 아니면 정반대로 굉장히 무섭거나 정을 줄 수 없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이 사팔뜨기 눈을 활용하는 걸 보고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내가 저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뭘 잘 못 보면 야, 너 사시냐?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럼 전 또 야, 사시란 말로 사람 놀리지 마라 이러면서 또 투닥투닥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고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험 유형 중에 지각 정확성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틀린 그림 찾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글자 중에 다른 걸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같이 준비하던 언니가 야, 이거는 사시인 애들이나 잘 풀지 일반인이 어떻게 풀어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못 보면 사시라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쪽 눈은 여길 보고 이쪽 눈은 저길 보니까 더 잘 본다고 생각하나?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책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한 거리감이나 입체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왜 우리 3D 영화 안경 벗고 보면 두 개로 겹쳐져 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사시안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쪽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이쪽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서 뇌에서 억지로 이걸 땡겨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거리감이나 입체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1인칭 시점 3D 게임을 못합니다. 실제로 억지로 하다가 30분 만에 PC방에서 나와서 토하고 이랬었어요. 이런 사시안의 불편함을 잘 아셨던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시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시라는 게 이 눈동자를 양쪽 근육이 일정하게 잡아당겨주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시 수술은 한쪽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인데요. 이게 근육의 문제인지라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아플 때, 그리고 피곤할 때, 그리고 어딘가에 굉장히 몰입해 있을 때 이 사시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전신마취를 하고 사시 수술을 한 이후로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눈을 오랫동안 길게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이제는 제가 저를 안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두려움이 저를 휩쌉니다. 내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그냥 장난으로 지나가는 말로 했던 현빈아, 저 사람은 이상해,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말이 저에게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가끔씩 빠지곤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믿는 신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주신 이 눈을 싫어만 하던 제가 그래도 이걸로 이야기를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근데 이제는 이걸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라고요. 사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편견이라기보다는 다르게 생긴 것에 대한 괴리감이겠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공자는 이런 말도 했죠.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온 우주를 담고 있다고 표현되는 눈이 나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를 때의 그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시가 콤플렉스인 저조차도 다른 정말 사시가 심하신 분들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고 그 사람에게 빨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거창한 콤플렉스 극복 방법이라던가 이 와중에 찾은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멈춰주세요라는 말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고요. 다만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그냥 이때까지 힘들어만 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만 하고 살 저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소연처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근데 댓글이 딱 하나 달렸습니다. 아주 담백한 댓글이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사시 수술을 권유받게 되어서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이야기만으로도 힘이 되었다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한 명이면 되더라고요. 그 하나의 댓글 때문에 용기를 내서 골든마이크에 지원을 하고 지금은 여러분 10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의 그 눈빛 덕분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사소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점들, 단점들, 그리고 또는 너무 커서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극복해야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한 사람이라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스토리로 변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담백한 공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마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서 무모하게 유튜브에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 함께 오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하겠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돼요. 제가 명함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다음에 이어질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현빈이었습니다.